2주 만에 보는 건가요? 표정들이 해석의 영역에 남겨놓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또 배석자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2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2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혁신 또한 속도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는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같은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이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을 하고 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좀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뭐 몇 명 더 관리 요원, 안전 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네. 어쨌든, 아니면 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야 될 거고. 근데 이렇게 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러고 많은 업무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경찰하고 검찰은 좀 이거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하는 일의 성과를 좀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그냥 자랑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처벌이나 이런 거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아,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엄하게 처벌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범죄 의혹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신에 차관이 오셨는데 그 포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세요.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 열심히 잘하시던데 그 공무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인정감도 부여하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도 부여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불이익이 어떻든 간에 그건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또 원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업보 같은 것도 있지만 풀어야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그죠? 그 포장도 많이 하십시오. 국세청은 저기 해외 재산 도피한 거 국세청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국세청 맨날 카메라 때문에 가리가 불리하죠. 예. 국세청이 원래 그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조직인데 예. 요새는 칭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는 뭐 승진도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했다면서요? 예, 처음으로 한번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쨌든 해외 재산 도피하고 소위 탈세, 예. 그다음에 조세 회피한 거 찾아냈다고 하던데 네. 필요하면 인력을 좀 늘리든지 해서 예, 예.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국내의 체납 예. 징수 예산 이번 통과됐죠? 예, 이번에 추경 통과됐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조세 체납을 없어서 못 내는 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탕감해주고 예, 예.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러면 안 되죠. 공동체 공동 비용을 마련하는 게 조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인만 떼먹고 혜택은 누리고 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예. 도둑질 아닙니까? 예, 예. 조세 정리에 어긋나니까 예. 그 체납 부당한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예, 예.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제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 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부처에서 소위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좀 발굴을 좀 해주세요. 언제 한번 우리 총리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요. 뭐 제가 엄청난 막 수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있으면 하시고요. 몇십 명, 몇 명, 몇백 명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처의 실국과 단위로 좀 엄밀하게 좀 조사해서 챙겨보십시오. 국세청에 이번에 체납관리단 같은 게 대표적인데 예, 이게 조세가 이제 100조 이상 밀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100조 원 이상이 밀려 있는데 그중에 물론 뭐 한 10%뭐 그럼 10조 원이고요. 예, 그 10조 원을 추가로 걷는데 예, 예를 들면은 10,000명을 썼다. 예, 그래도 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도 한참 남죠. 10,000명 쓰면은 한 5천억 들겠죠. 예, 4, 5천억. 그럼 한 10만 명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3월에 5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정리가 잘 안 됐던 오래된 체납 네. 10,0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갔는데 그중에 10% 이상인 1,000건이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세금을 있으면서 안 내고 떼먹으면 결국 쫓아와가지고 가산금까지 내야 되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네, 심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납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부처를 좀 해서. 그래서 이건 좀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도 하고. 어쨌든 그 공공 서비스 일자리,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을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결과는 한번 시스템 같이 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도 막 이게 이미 있는 일이고 특히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면 잘 안 나와요. 다 전 직원들 모아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든지 또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고 특히 사회 안전에 관한 공공 일자리 안전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종합 자살률 이거 십수년간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1년에 자살자가 지금 14,500명 됩니까? 이 14,500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10%만 줄인다. 1,500명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인력이 얼마 좀 추가로 들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영역에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로감독관도 늘리고 또 무슨 공공관리단 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 단위로. 저는 생각의 한계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뒤져가지고 각 부처에 5명, 10명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모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 단위로 10명만 찾아냈다. 10개의 일자리만 찾아냈다. 근데 그게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죠.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또 뭐 돈 퍼주기 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남아서 쓰는 게 아니고 핵심 경제 주체잖아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소비를 하는 국민, 대중, 그 다음에 그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 이 3대 경제 주체 아닙니까? 이 정부도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오로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줄이면 그게 경제가 죽어요. 그런 무지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 물론. 그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를 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공정위 정말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건데